안녕하세요. 마음영화의 총괄기획자이자 작가의 이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영화 제작에 경험이 있는 연출 작가라면은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촬영에는 재능이 없었고 그들의 프로필을 찍어주는 게 서로 이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찍느냐 라고 물어보고 코멘트를 해주고는 했어요. 사실상 촬영 자체는 거절을 했던 건데요. 그런 요청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프로필 영상 찍을 때 준비하는 독백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 배우들이 가져오시는 독백들이 정말로 딱 그 배우한테 가장 매력적인 방식인가, 가장 매력적인 대본인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배우들이 가져오는 대본은 너무 유명하거나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대본, 둘 중 하나로 나뉘었는데, 너무 유명한 대본은 배우님들의 연기가 또 계속 떠올라서 연기가 묻혀버리는 느낌이 들었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대본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배우분들이 표현하는 감정 같은 것들이 쉽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딱 맞아떨어지는 1인극을 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배우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뭔가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묵혀두던 프로젝트가 된 채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있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1인극으로 썼던 경험이 작가였던 저한테는 되게 큰 공부가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하고 1인이 하는 대사일 뿐이지만 그 대사 안에서 기승전결을 만들어보고 뭔가 입에 딱딱 떨어지는 말맛을 만들어보고, 그렇게 1인극 시나리오가 한 편, 두 편 쌓이다가 연재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최대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찍어보자. 소재는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지인과 겪었던 일이라든지 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였던 표정이라든지 혹은 뉴스 속 사건들, 일상 속에서도 그런 소재를 좀 잘 발견하려고 약간은 곤두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1인극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의 접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사연들에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사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기구하다, 힘들다, 슬프다, 아프다, 화가 난다. 물론 기쁨의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기쁨의 감정만으로 드라마틱하게 7, 8분을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가 겪는 아픔,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작업이 배우분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쾌하고 즐겁고 혹은 1인극에 치중되지 않은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욕구도 서서히 생기고 있습니다. 1인극 시리즈로 확장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1인극으로만 하다 보니 제가 글을 쓰면서도 막히는 부분이 좀 많았고, 그리고 공통된 테마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극 시리즈를 해보자 라고 테마를 찾던 와중에 배우분들이 프로필을 보내주시는 걸 보다 보면 악역 연기로 영상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하게 눈에 딱 박혀야 되다 보니 악역에 대한 1인극, 독백극을 촬영해 주시는 경우도 왕왕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도 악역을 1인극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덜 불쾌하게 근데 재밌게, 납득하게, 그리고 연재 가능성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악인의 변명을 모아보자 라는 테마로 집중하게 됐어요. 끝난 이유는 기존보다 지필 자체가 좀 더 오래 걸렸어요. 소재가 정해졌을 때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이게 조금만 제가 잘못 표현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든지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표현 방법에 따라서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를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촬영 시간에 비해서 대본이 쌓이는 수가 확실히 다른 대본보다는 훨씬 적기도 했고, 이걸 계속 고집하다 보면 전체 채널 업로드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시즌 1을 종료하는 걸로 하고 다시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변명 시리즈는 당연하게도 범죄자 미화,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의도가 없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인극으로 시작을 했고 1인극을 지금 계속 10편 넘게 지금 모아오고 있고 1인극 시리즈로도 확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평범한 스타일의 영화 혹은 웹드라마, 숏폼 드라마 이런 것도 제작하고 싶기도 하고요. 배우분들과 좀 실험적인 것도 해보고 싶죠. 가능한 형태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스폰서십이라든지 광고 등 다른 협업들도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번 마음영화팀에 이미 의상 스폰서십이 시작되었어요. 배우 섭외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 팀이 유별나게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제가 여성 화자로서 글을 썼어도 이게 반드시 여자여야 할까? 남자여야 하나? 반드시 외모적으로 뛰어나야 하는가? 반드시 키가 커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고민을 한 번쯤 더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즈가 10편이면 그래도 좀 성비가 너무 8대2, 7대3 이렇게 한쪽 성으로 치우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외국인, 이주민 등등 이런 뭔가 차별적인 요소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배역에 있어서는 열어두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영화팀은 썬픽처스라는 영상 제작사의 자체 IP 채널로서 시작을 했어요. 썬픽처스는 스토리텔링 영상 외에도 유튜브 영상 제작, 기업 영상 제작, 쇼폼 드라마 제작 편집, 관공서 영상 제작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팀이고요. 노동자 블루스는 저희가 겪을 수도 있고 이미 겪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쯤에 한때 잠깐 재정적인 좀 문제가 잠깐 생겨서 원래는 정말 영상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2잡, 3잡을 뛰면서 약간 3개월 정도 좀 노동의 행군? 온갖 일을 했던 잠시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워낙 다양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느꼈던 것들이 매우 많았어요. 원래 노동자들에 대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옛날에도 생각을 했었지만 겪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진 않았었는데 정말 많이 느꼈어요. 설명이 되지 않는 감정들, 느낌들, 땀, 표정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갔던 인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 대한 아주 약간의 헌사도 담겨 있고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블루스의 단순한 주제는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입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녹음하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정말 주변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 직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밀도 있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는 1인극을 연재하는 마음영화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